1장, 주말 8시, 나의 전쟁은 시작됐다. 저는 33살 이소영입니다. IT 보안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한 지 2년째인데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는 게 저에게는 진짜 전쟁 같았어요. 그날도 오전 8시에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 텅 빈 부엌과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소영아, 갈치조림해.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벽시계를 봤습니다. 8시 10분이었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이럴 줄 알았어. 부엌으로 향하면서 가방에서 위장약을 꺼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이가 자주 아팠거든요. 찬물과 함께 약을 삼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왜 매번 저만 요리를 해야 하는 걸까? 남편은 아버지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씨름하고 있는 동안 말이죠. 저는 갈치를 손질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답답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상황이 정말 싫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결혼한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갈치조림을 끓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궁금했어요. 저처럼 매주 시댁에서 요리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유롭게 쉬고 있을까? 30분 후 상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는 맛을 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간이 좀 세네. 그 순간 저는 무력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참았습니다. 2장, 왜요? 단 한마디가 부순 벽. 5번째 일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시댁 현관 앞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오늘도 또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영아,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 김치도 좀 볶고.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매주 와서 요리를 해야 하죠? 정색을 하며 물었을 때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도 주말에 쉬고 싶어요. 왜 매번 제가 와서 요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덮으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만 좀 해라. 귀남아.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소영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각용식 외삼촌과의 미확인 통화 기록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냥 넘어갔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생각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죠.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떨리는 손끝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3장, 울산역 미션. 저는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퇴근길 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소영아, 내일 울산역에서 시모 좀 모셔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왜 제가요? 그럼 누가 해? 현우는 바쁘고. 시어머니의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에 제 속이 끓었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말했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왜 제가 회사를 쉬어야 하죠?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음 설정을 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가족 단톡방에 장문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쓴 글이었는데 제 싸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나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화가 났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소영아, 엄마가 화를 많이 내셨네.
당연하죠. 처음으로 거절당했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조건 따르지 않을 거라고,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는 거절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길일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 코트 한 벌로 인격을 사려 하시겠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갔죠. 밝은 조명 아래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여성복 매장에서 80만 원짜리 코트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제 앞에서 코트를 대보며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직감했어요. 이걸 사달라는 뜻이구나. 예쁘네요. 그치, 그럼 이거로 할까? 시어머니가 점원에게 포장해 달라고 하려는 순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대출금 갚는 중인데요. 왜 제가 사야 하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죠.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뭐라고? 80만 원이면 저희한테는 큰돈이에요. 필요하시면 직접 사세요. 점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코트를 옷걸이에 다시 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탁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매장을 나가려 할 때 점원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에도 어떤 며느리가 여기서 큰 소리 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며느리들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ATM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5장, 친정 옷가게는 공짜 창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 주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의 옷가게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은퇴 후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가죽 재킷들을 이것저것 골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가죽 재킷으로 골라볼까? 여러 벌을 들고 거울 앞에서 맞춰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소영아, 이거 어떠니? 엄마한테 하나 사드려야지. 제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엄마 가게예요. 다음엔 구매하실 의향으로 오셔야죠. 가게 안의 조명이 한쪽은 따뜻하고 시어머니 쪽은 냉랭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공짜로 가져가실 생각이셨다면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점원이 시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말했어요. 아, 전에도 그러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가게를 나왔어요. 밖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제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 거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제 가족을 지켰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6장, 싸가지 며느리의 반란, 그 결말은 마지막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저를 불렀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중년 여성 4명이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친구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면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말을 안 들어요. 외모도 그렇고 수입도 별로인 주제에. 심지어 제 위장병까지 언급하며 건강 상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죠?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거 확인하러 부르신 거죠. 축하해요. 성공하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남편의 박용식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시어머니를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결혼 내가 망치고 있다는 걸 알긴 하냐?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외삼촌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 핸드폰에 있던 통화 기록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외삼촌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내 사업 투자금 사기친 것도 모자라. 이제 며느리까지 괴롭히냐? 그 말에 카페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외삼촌과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